항등식 했죠? 네. 안 했어요. 등식의 성질도 했고요. 안 했어요. 이항도. 안 했어요. 자, 빠르게 해봅시다. 자, 방등식은 뭐냐면요, 미지수가 있는 등식입니다. 미지수가 있는 미지수 뭐야? 아직 모르는 숫자를 얘기하려고. 자, 잘 봐. 여기 x 더하기 2는 뭐 5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죠? x가 뭔지 모릅니다. 몰라. 몰라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내 맘대로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거 거짓이 됩니다. 거짓. 근데 만약에 3을 넣었어. 그럼 되죠?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되는 이 미지수를,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찾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참이 되는 미지수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풀 방정식 전부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뭐냐면 여기 미지수가 지금 1차인 거예요. 1차. 2차는 안 돼요. 1차죠. 2차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1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양쪽에다 양변에다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 빼고 0 말고 다른 걸로 나눠도 똑같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없어지죠. 맞나요? 윤영이 이거 몇이요? 계산하면 4 빼기 3. 1. 그래서 x는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1차 방식 구하는 거 다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넘겨. 항등식. 항등식 뭐냐면 뭘 넣어도 돼.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2x는 2x 이렇게 돼 있으면 x에 뭘 넣어도 되죠. 맞나요? 이런 걸 항등식으로 갑니다. 넘겨. 몇 페이지야 지금? 80페이지. 너 그거 말고 그거.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보이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2x 플러스 1은 뭐 7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거 풀고 싶어. 그런데 원래 이걸 없애주려면 뭘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돼.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이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반대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반대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뀐다. 2x 빼기 1은 7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플러스 1 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똑같이 나눠주면 x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넘겨요. 어디로 넘기냐면 84페이지로 넘깁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거야. 1차 방식 풀어보겠어요. 실제로. 자, 예제 1번에 6번 같은 걸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 1차 방식이 아니네. 틀렸어. 1차 방식인 거 찾읍시다. 5번.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1차 방식이 아니에요? 2차가 돼 있어서 2차 방식인 것 같은데 양쪽에 똑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 양쪽에 똑같은 거 있으면 빠집니다. 알겠죠? 양쪽에 똑같은 거 있으면 똑같은 걸 빼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7x는 9x 더하기 9 이렇게 안 남았어. 2항을 하세요. 맞죠? 2항을 하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마이너스 9x로.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준영이 이거 계산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x. 잘했어요. 마이너스 2x는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뭐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그래 없어져요. 없어지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9 하면 됩니다. 알겠죠? 미래 알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1차 방식 푸는 법은 이걸로 끝난 거야. 매우 쉽죠? 와, 너무 쉽다. 자, 매우 쉽다. 이거. 아, 그래서 넘겨. 86페이지. 이번에는 복잡해. 복잡한 1차 방식 풀이래. 복잡한 거는 뭐 분수가 있거나 뭐 소수가 있거나 이런 거예요. 와, 너무 어려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풀어봅시다. 유제 4-1에 2번을 풀겠어요. 2번이 복잡해 보이죠. 0.03 x 더하기 0.27 은 0.02 x 플러스 5. 자,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려니까 더러워. 보세요. 계산하기가 좀 더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100을 곱해줄 거야. 근데 100을 곱해줄 때 주의를 해야 돼.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한 덩어리에 곱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에 곱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 곱해야 돼요. 이거 왜 이거는 두 번 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건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와, 알겠죠? 정말 문제를 뒤져도 자, 조용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자, 여기서 100을 곱할 거야. 3x. 여기서 100 곱하면 27. 맞죠? 여기서 100 곱하면 2의 x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x 더하기 27. 두 번은 2x 더하기 10. 이거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윤영이 이거 이항하면 몇이에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자, 이거 10. 이거 이항하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7. 이거는 x고 이거는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우와 진짜 근데 진짜 칠판을 뒤져도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들어요. 뭐요? 자, 분수를 그래서 볼 겁니다. 분수 중에서 제일 더러워 보이는 문제가 유제 5-1의 2번이네요. 2번 3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7. 자,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연결된 거 한 덩어리예요. 그럼 지금 이거 몇 덩어리가 있어? 자, 하나, 둘, 셋. 여기에다 각각 똑같은 걸 곱해주면 똑같습니다. 알겠죠? 각각 똑같은 걸 곱해주면 똑같아. 그럼 몇을 곱해야겠어? 이 분모의 최소 공배에서 곱하면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에서 곱하면 12죠. 12 곱하면 4x. 요거 12 곱할 거야. 12 곱하기 4분의 3 하면 몇이에요? 9죠. 플러스 9. 12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해놓고 뒤에 거는 그대로 둡니다. 두 번 곱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4x 플러스 9.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한 방에 안 되면 따로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7에 21 이렇게 하고요. 자, 중량이 요거 넘어오면 몇이야? 플러스 6x. 자, 요거 넘어가면 몇이야? 잘했습니다. 자, 윤영이 요거 계산. 요거 몇 x? 마이너스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전혀 없어. 둘 다 플러스. 10x 잘했어.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하고 두 개 더요. 30. 알겠죠? 자, 준영이 이거 몇으로 나눌 거야? 10으로 나눠야죠. x는 이거 나누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답 마이너스 3.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 중얼거려요? 누굽니까? 중얼거리는 사람이. 우와 진짜 답이 명료하다. 자, 조용하고 넘어가. 복잡한 일체 마시고 활용. 자, 활용을 합시다. 활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잘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면 유제 1-1을 보자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8이래. 연속해. 예를 들면 뭐 6, 7, 8 딴 식이죠. 그러지 그랬는데 다 더했을 때 48이 된대요. 68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더했을 때 48이 된대. 그러면 찾자 이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몇이겠어? x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요? 1을 더하면 되죠. 그다음 요거는 x에다가 2를 더하면 되죠. 요거를 세 개 다 더했더니 48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x 밖에 3x. 그리고 더하면 3이죠. 넘어가면 몇이에요? 잘했어요. 마이너스 3. 자, 3x는 48 빼기 3은 45죠. 양변을 몇으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눕니다. x는 15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야? 15, 16, 17이더라 이 말이. 알겠죠? 이딴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역시 선생님. 누가 중얼거린다. 저희랑 네 조용하고 너 조용히 하세요. 왜 자꾸 이상한 죽는 소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역시 내가 죽을 거라면서 한 문제 알아보셨다. 와 자, 정말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제 원숭이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숭이 같으니까요.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나눠주는데 4개씩 주면 5개 남고 5개씩 주면 4개가 부족하다. 원숭이 마리수를 x 마리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원숭이를 4개씩 준대. 4개씩 주면 4x. 근데 5개 남아 있어. 바나나 5개 더 있단 말이야. 근데 5개씩 주면은 4개 부족하대요. 우와. 아주 조용히 해. 맞죠? 2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여라. 넘어오면 4x 마이너스 5x. 이거 마이너스 4죠. 이거 넘어가면 몇이요? 마이너스 5. 이건 뭐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9. x는 9. 그래서 원숭이 9마리 있었다. 이 얘기죠. 아 근데 원숭이 수가 아니라 바나나 개수를 구하라. 여기다 적어. 9, 5, 4, 36. 41개. 뭐야? 걔가 여기 쓰면 안 되죠. 바나나 41개. 원숭이 9마리. 자 그리고 정가와 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죠? 정가와 원가. 요거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배웁시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뭘 팔까? 여러분들 뭘 팔고 싶어요? 왜 마약을 판다 치자고요. 주력이 마스크요. 김영경이 저기 마약을 맨날 가지고 다니까 마약을 판다 치고 코카인은 좀 비싸니까. 에이, 항아리에 좀 갖고 싼 거. 다니거든요. 뭐라고? 항아리에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로폰을 팔고 싶어요. 필로폰을 1g을 팔고 싶어. 1g을. 예를 들면 여러분 마약상한테 이걸 사가지고 팔아야겠죠. 김영경 얼마에 사올 거예요? 그거 1g. 아, 그쪽에서 한 10만 원에 사온다 싶시다. 거의 10만 원 드니까. 10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팔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마진을 남겨요. 마진 남겨야죠. 그럼 마진 얼마 남길 거예요? 마진이요? 거의 최소 2만 원 정도 남겨요. 2만 원 남길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에 판다 치자고요. 12만 원에 팔 거야. 네. 아, 좀 더 흥정시키면 15만 원. 그래가지고 자 윤영이 12만 원에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래서 깎아달라고 할 거죠. 5% 깎을 거예요. 아, 안 돼. 깎아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안 돼. 야 너 아빠도 10% 깎아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안 돼. 10% 깎았어.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거가 잠깐만 1,800원 아니 10만 8천 원이 됩니다. 아, 마진 너무 적다. 자 10만 8천 원이 돼요. 그래서 네 8천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안 돼. 돌아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원가, 여기죠. 여기 정가, 여기 할인가인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가에다가 20%를 내가 붙이고 싶어 돈을. 그러면 1.2를 곱하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가 10,000원에다 치자고요.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그러면 만을 빼고 10이라고 합시다. 10. 10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 곱하기 1. 1이죠. 왜 1이야? 퍼센트로 따지는 거니까. 알겠죠? 1. 20%는 몇입니까? 0.2. 이건 거예요. 그래서 1.2를 곱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번 하면 10 플러스 10 곱하기 0.2잖아요. 원가에다가 뭐 0.2% 이익을 붙일 거야. 그래서 2,000원 아니 뭐야 2만 원을 붙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2만 원에 판다는 거고. 우와. 알겠죠? 자 할인가는 뭐요? 할인가는 10% 깎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만 원이었어. 12만 원에서 빼기 뭐 12만 곱하기 0.1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10% 알죠? 100이 1입니다. 100%니까 1이에요. 그렇죠? 10%는 0.1. 이거요. 이 내용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0.9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식으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12에다가 1 빼기 0.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12 빼기 12 곱하기 0.1 이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0.9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8천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좀 넘겨봅시다. 더 넘겨. 자, 거리 숙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필요 있죠. 잘 봐. 자, 거리는 숙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왜 안 외워도 되냐면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속력 시속 20km로 2시간 갔어. 얼마나 가야 돼요? 40km를 가게 되죠. 이 공식은 쉽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양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등식의 성질 배웠잖아요.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식이 하나 더 나오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시간 말고 속력으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고 만약에 세 개를 다 외울 수가 있겠다. 본인은 세 개를 머리가 좋아서 세 개를 다 외울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외우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속력은 거리가 100km야. 자, 준영이 100km를 시속 20km로 가면 몇 시간 걸려? 5시간 걸리죠. 이거예요. 지금 100을 20으로 나눠서 아니다. 100을 20으로 나누면 5시간 걸린다. 이렇게. 쉽죠? 그 다음 이걸 봅시다. 만약에 거리가 1000이었는데 가는데 10시간이 걸렸어. 그럼 시속 평균 100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 10 100 속력은 100이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딴 문제로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가 있습니다. 농도를 보자고요. 99페이지에 농도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 농도는 소금물 농도 어떻게 구하냐면요.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뭐야?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물의 양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플러스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을 80g 있을 거고 소금이 20g 있었어. 그러면 이거 농도를 구하라. 두 개 섞으면 몇이에요? 100이죠. 두 개 섞으면 100입니다. 100이고 그러면 소금은 몇이요? 20이고 곱하기 100 하면 소금 농도는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 됐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나오나 보자고요. 우리는 물 80에 소금 20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보자고요. 100분의 농도 몇이었습니까? 20. 알겠죠? 20 곱하기 소금 물의 양 몇입니까? 100. 하면 소금이 얼마 나와요? 20g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우 쉽죠? 근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생을 좀 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는 방정식이 끝나고 나면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그러면서 그래프를 배우게 되는데 이건 매우 쉽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한 20분이면 끝나요. 지금 어려운 거는 여기가 방정식 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와 역시 선생님의 그리고 여기 방정식의 활용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학을 할 때 회사마다 막 시험을 보는 게 있어. 적성 검사 같은 거 봅니다. 적성 검사 보는 게 뭐냐면 이놈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금물이랑 이 거리 시간 문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일단 이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